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벤트 버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원래 우리가 미디에이터라는 걸 가져가고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단넷에서는 대부분 이걸 사용할 거예요. 미디에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 버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미디에이터 패턴을 좀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디에이터 R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완벽한 미디에이터 패턴을 구현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큰 프로젝트죠. 그래서 여러 편의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벤트 버스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옵저버 형태도 되고 미디에이터가 되기도 하고 퍼블리시, subscribe 패턴을 지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에이터가 이렇게 이벤트 관련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디에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디에이터를 한 번 더 구현을 해보고 이 미디에이터를 대체하려는 올버린이라는 새로운 메시징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에이터를 솔직히 구현을 하려면 저는 아주 기본적인 웹 API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get이라고 되어 있죠. get이라는 곳에서 핸들러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미디에이터 연결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뭔가 처리하면 방금 그 핸들러로 연결하도록 하고 싶어요. 물론 그냥 순수 코딩해서 우리가 i 커맨드 같은 거를 정의를 해서 커맨드 패턴을 지원을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 서드파티 패키지들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상당히 오래 개발이 되어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오픈소스를 커밋하고 해서 많은 이슈들이 이미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바퀴를 다시 개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미디에이터를 한번 볼게요. 아마 다들 아시는 걸 텐데 일단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가셔가지고요. 미디에이터를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자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하셔서 .NET add 패키지 하시고 미디에이터 R 이라고 치시면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설치가 되고 나면 미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program.cs에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uilder.services.add midir 이라고 하시고요. cfg 설정을 하셔서 config 레지스터를 좀 해주셔야 돼요. assembly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핸들러가 위치하는 DLL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그 핸들러들이 우리 ASP.NET Core의 Dependency Injection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Register Services from Assembly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Assembly 있죠? 자, Assembly 대문제인데 리플렉션으로 이렇게 해서 executing assembly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록은 됐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핸들러를 다시 정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미디에이터 아래에서 쓰시려면 여기를 iRequest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 response, return 타입이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response라는 객체 타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핸들러도 구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핸들러도 마찬가지로 iRequest 핸들러라는 걸 이용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인풋과 아웃풋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풋은 저 위쪽에 여기 요 녀석 커맨드를 주시면 되죠. 그래서 커맨드 그리고 리스판스 이렇게 아웃풋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자동으로 구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리퀘스트 들어올 거고 캔슬 토큰이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타스크 리스판스로 리턴하도록 해놨죠. 별거 없고 랜덤하게 그냥 여기 처음에 우리 웨러 포캐스트 만들면 웹 API 만들면 자동으로 저게 웨러 포캐스트랑 컨트롤러 생기면서 기본적인 코딩들 들어있죠? 그 코드예요. 그대로. 네, 그거를 실행해서 리턴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 쪽에서는 이 녀석을 호출해야겠죠. 여기에서 호출하기 위한 방법이 있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넣을게요. 자, mediator라고 그 get 이름 주시고요. URL 그리고 I mediator를 from service user로 가져와서 mediator send 하고 아까 저희가 정의했던 요 get에서 정의했죠. 요 커맨드 get 커맨드, 이 get 커맨드를 where.get.command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미디에이터가 이 센터하고 리스판스를 받아서 여기 받아서 리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걸 한번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실행하고 빌드 한 다음에 실행하면 이제 스웨거가 이렇게 하나 떠요. 그리고 미디에이터라고 나오죠. 자, 트라이 아웃해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값을 받아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실행을 하면 여기로 넘어가서 이 커맨드 핸들러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딱 여기 오죠? 네, 이런 식으로 커맨드 패턴을 구현해 놨어요. 자, 미디에이터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리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미디에이터를 대체하는 올버리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미디에이터는 좀 오래된 라이브러리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 미디에이터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리플렉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저는 괜찮았습니다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겪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Azure Service Bus라든지 AWS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그 미디에이터와 연관해서 그 메시지들을 또 보내는, 외부로 보내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미디에이터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울버리라는 게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변형을 해보려고 해요. 자,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 가셔가지고 다음에 add 패키지 하시고요. 자, 울버린이라고 하고 fx 딱 넣어주시면 설치가 될 거예요. 울버린 관련해서. 그러면 설치가 제대로 된지 확인해 보시면 1.20.1 지금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get with wolverine으로 가서 자,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뭐가 달라지냐 하면 저 기본적인 get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이점이 있는지 미디에이터 쪽. 자, 보시면 알겠지만 get 같은 경우에는 iRequest 막 이런 거 있죠. 자, 없어요. 근데 자, wolverine는 없고 이 레코드나 클래스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판스도 똑같이 퍼퀘스트 이렇게 하고요. 핸들러도 사실상 얘는 iRequest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의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핸들이라고 똑같이 정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서 뭔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근데 울버린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나면 실행이 되느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program.cs에다가 뭔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build.host.use 울버린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징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설정은 된 거예요. 이러고 나면 실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실행이 되는지. 네. 저희가 아직 컨트롤러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컨트롤러를 하나 추가해 줘야겠죠. 이거는 지금 미디에이터 통해서 호출한 거고, 저희는 미디에이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기 꺼버릴게요. 이제 다른 걸 가지고 할 테니까요. 다른 걸 할 때는 약간 조금 방식이 달라져요. 울버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냥 public 머신 타스크 i action result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울버린이라고 바꾸고, 자, 미디에이터가 아니고 이제 i 메시지 버스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울버린에서는. 그리고 미디에이터가 아니고 버스라고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내부에 코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것과 비슷해요. 자, 이거 복사할게요. 복사할 때 조금 내용이 바뀝니다. 버스죠. 버스 점 invoke async 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리턴 형태를 우리가 정의해주면 돼요. 아까 저희는
그 미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커맨드에 I 리퀘스트에서 설정할 수 있게 해놨죠.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리턴을. 근데 이제 울버린은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인보커 싱크 할 때 어떤 형태로 리턴 받을지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where get 울버린 response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울버린 커맨드.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여기 뭐 에러가 나는데 에러, 점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샌드라고 되어 있는데 샌드 필요 없고요. 인포커 싱크. 자, 이렇게 자 하면 리스폰스 넘어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고, 이제 HTTP 미디에이터라고 돼 있고, 여기는 그냥 복사가 안 됐는데 여기에는 그냥 HTTP get으로 처리하도록 해버릴게요. 그리고 실행해 봅시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 그러면 이제 스웨거가 올라오면서 두 가지 엔드포인트가 생길 거예요. 하나는 미디에이터, 하나는 프로캐스트. 그냥 웨러 프로캐스트라고 돼 있죠. get 하면 넘어올 수 있게. 자, 미디에이터부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빠르게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약간 조금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웨러 포캐스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execute. 로딩 걸리죠? 자, 얼마나 걸렸어요? 한 2초 걸렸죠? 2, 3초? 자, 그 뒤부터는 빨라져요. 자, 그러면 이게 처음 실행에만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마찬가지로 요 녀석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울버린 쪽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2초, 3초 정도 실행이 걸리고 그 뒤부터는 이제 빠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느리면 처음에 이제 뭐 웜스타트라 그래서 애초에 초기 실행을 하도록 해놓고 할 수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어딘가 조금 이상하죠. 네, 저렇게 느려서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한 퍼포먼스적인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러고 끝내면 안 되니까. 자, program.cs에서 use 울버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줄 거예요. 저쪽에도 옵션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opts 해서 여기에다가 opts.application assembly 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assembly.get executing assembly 해서, 이건 이제 인젝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야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를 찾아서 스캔해서 등록하라는 얘기고요. 이거 미디에이터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너레이트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코드 제너레이션하고 타임 로드 모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아마 이걸 거예요. 다이나믹. 그리고 오토 또는 스태틱은 저희가 이렇게 느릴 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스태틱을 무조건 하면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스태틱이라고 하고 그냥 실행시키시면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드가 제너레이션 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 실행하시면 자, 에러 없다, 만들어진 코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울버린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코드가 없다는 얘기가 런타임 시에 나올까 라고 고민해 봐야 돼요. 자, 런타임 시에 소스 제너레이터 같은 제너레이션 코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소스 제너레이터를 이용했는지 코드덤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로슬린을 그대로 이용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코드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코드 제너레이션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토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 오토로 하시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개발할 때는 다이내믹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게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프로덕션으로 이제 갈 때 마찬가지로 처음에 1, 2, 3초 걸리죠. 자, 걸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 꺼봐요. 그리고 솔루션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인터널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죠. 제너레이티드 가보시고 울버린 핸들러로 가보시면, 자, 이제 생성된 코드를 프로젝트 솔루션에다가 합쳐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오토 그대로 두셔도 돼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 콜드 스타트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아까 2, 3초, 항상 2, 3초 일어났죠. 자, 트라이 아웃 하시고요. 바로 되죠. 자, 오토로 해놓으면 이렇게 그냥 사용해도 돼요. 한번 실행이 되면 되니까요. 자, 근데 이것도 싫어, 나는. 그래서 스태틱 형태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코드를 가지고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실행하고, 자, execute 하시면 바로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오토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에이터를 울버린이 대체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미디에이터를 계속 쓰시려면 쓰셔도 되고, 아주 깊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디에이터에 아주 데코레이트 기능부터 해서 많이 쓰시는 분은 아마 완전히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울버린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순히 미디에이터에서 저렇게 샌드 하고 그리고 나서 리스폰스 받아오는 형태 또는 퍼블리시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형태, 여러 핸들러에다가 그냥 전달하고 끝나는 형태, 뭐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면 그냥 울버린으로 변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